1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있습니다. CPI, 미국 노동부가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쯤 13일 발표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이틀 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쯤에 연방준비제도 올해 마지막 연말 산타랠리 여부를 결정할 결정적 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NBC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CPI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추세를 지속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시장이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면 이달 들어서 하락세로 돌아선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CPI는 또 연준이 FOMC를 끝내면서 발표할 성명 발표 30분 뒤에 또 열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서비스 물가, 임금 중요합니다. 홈리츠버그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테파니 랭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완화로 전환되기를 오랫동안 희망해왔지만 며칠 전에 PPI가 이 같은 바람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면서 주식시장을 하락세로 몰고 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PI가 서비스 물가에 대한 이 경고음을 내고 있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만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와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PPI와 CPI의 경향성이 비슷하지만 서로 구성 요소가 좀 다릅니다. 도매물가, 소매물가, CPI는 PPI에서 다루지 않는 자가 주거비 비중이 약 4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준도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CPI와 PCE를 주로 봅니다. 정리하면 11월 PPI가 예상보다 나쁘면서 서비스 물가 경고음을 발진하고 있어서 11월 CPI에서도 서비스가 강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지만 PPI와 CPI가 다르고 또 인플레 기대도 하락한 만큼 결국 CPI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형 우량주, 또 기술주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지수가 바로 S&P 500 지수예요. 또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이달 들어서 고전을 하고 있어요. 10월에 8%, S&P 500 지수가 11월에는 5.4%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S&P 500 지수가 본격적인 산타랠리를 시작하는 12월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이달 들어서 8일 하루만 상승을 했고 8일 상승세 제외하면은 계속 하락을 행진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이달 낙폭만 5% 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연말에는 이른바 산타랠리라는 이름으로 이 상승했던 이전의 흐름과는 다릅니다. 기술주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이달 하락세가 1975년 이후 47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12월에는 산타랠리가 대부분 있었거든요. 올해는 연말 산타랠리가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며칠 후에 CPI 나오고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또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기록을 보면 기본이 몇십 년 만의 하락이에요. 뭐 몇십 년 만에 어떻게 됐고 몇십 년 만에 어떻게 됐고 독일의 이 물가지수는 70년 만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70년. 13일 발표되는 11월 CPI는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주식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CPI가 전월비에 대해서는 0.3%,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0.4%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에는 각각 0.4%, 0.3%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하강 예상을 깨고 CPI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정말 주식시장은 이번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역시 이전보다 더 강력한 긴축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고삐를 더 바싹 쥐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울러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예상보다 더 오래 끌고 가고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시기는 이전 전망보다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주시장에서는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가 만족할 정도로 둔화된 것으로 이제 확인되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연준이 FOMC에서 좀 더 유연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내년 첫 회의에서 2월 초에 FOMC 회의에서도 추가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목표치가 지금의 4%에서 5%로 높아지게 되죠. 0.5 두 번 올리게 되면 5%가 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5%가 되면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 상승세의 둔화, 연준의 금리 인하 이 기대감에 다시 불이 붙으면 주식시장은 또 본격적인 연말 상승 랠리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산타 랠리가 실종이 된 가운데 CPI,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연말 상승 랠리냐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CPI는 향후 증시와 연준의 정책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비스업 물가와 임금을 봐야 하는데 임금의 경우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 기대율이 5.5%, 2분기에는 6.6%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기업체들의 생각은 3.5에서 4.5%거든요. 기업체들은 생각이 3.5에서 4.5%. 그럼 중간이면 4%네요. 근데 미국 노동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 기대율이 5.5%예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지금까지 200에서 400만 명의 인구가 노동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 올해 6월까지만 해도 50만 명이 일을 완전히 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6월까지의 50만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0.2%를 낮추는 것이에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효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동 공급이 구조적으로 빠듯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가는 내년 최저금리로 5%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이 블룸버그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44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건데 최저금리의 중앙 예측값이 4.9% 나왔어요. 그러면 5%를 보면 되죠. 9월에 4.6%보다 0.3% 올랐죠. 12월에 0.5%, 내년에 0.25%씩 두 차례 이 금리를 올린 뒤에 인상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사도 큰 틀에서 5.25% 안팎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 5% 이상의 금리, 장기 유지 가능성에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계속되는 침체 이 공포도 요즘의 연속적인 증시 하락의 또 한 요인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짐 폴슨 루트홀츠그룹 수석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보다는 긴축의 결과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시장이 점점 더 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가장 큰 두려움은 인플레이션이었지만 이제는 침체가 가장 큰 두려움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CPI 발표 또 금리 발표 후에 미국의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